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메카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AI 시대 대한민국의 철진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입니까? 네, 교수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활기찬 두 분을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정치권에 이제 불어닥친 이념 논쟁이 있습니다. 글쎄요, 전쟁이 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늘의 주제어를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념 논쟁의 가장 최전선에 이제 있는 논쟁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이 될 겁니다. 오늘 공식적인 첫 정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직접 국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육사에서 사관학교의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을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 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방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타당하다고 본다는 발언. 이렇게 되면 이제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옮기는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옮기는 거 힘이 실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확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여권 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상황이고 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겠다라고 뭔가 확정적인 메시지가 나온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까지는 뭐 보류적인 입장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대로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에서 저런 뭐 흉상 설치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고 예. 뭐 국방부에서 비슷한 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먼저 검토를 하다가 이전의 필요성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육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흉상의 어떤 인물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얘기는 공산주의자로서 먼저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을 이전하기 위한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로서 우리가 훈격을 높이기 위해 독립기념관으로 간다. 내지는 육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다른 임무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방법론이 좀 달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예, 얘기인가요? 뭐 순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달랐으면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뭐 국방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헌법 정신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국군의 뿌리가 의병, 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항일 독립 정신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세우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육군 사관학교에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정부가 이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그럼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역사적인 정체성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국방부가 나서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인을 다 옮기는 것이냐,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옮기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이제 국방부 브리핑에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기자들의 이제 질문 세례가 막 쏟아지니까 그런 상황인데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거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에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근데 잘못 그렇게 드린 읽히게 지금 그걸 써놨어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국방부 입장 관련 부서와 저희가 논의해서 만든. 우리 근현대사 아니면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레닌의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빨치산 상태에서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거 좋겠습니다.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방부 브리핑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 영상을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현재 국방부의 태도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주도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기자들의 질문은 어떠한 비난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방부에게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 지금 이 행태에 대해서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홍범도 장군의 그 공산주의자로서의 활동, 행동 또는 우리 국익에 반했던 행동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저 문서를 보면 근거가 좀 부실하고 조악해 보입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도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기 이제 국방 전문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국방부가 제대로 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주의자 낙인을 너무 성급하게 찍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흉상까지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저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윗선의 의중이 아니라면 사실 저렇게 정부 부처가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준비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될 일이지만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근거가 부실하고 조악하다는 거죠. 국방부는 지금 제대로 역사에 대한 인식도 정립하지 못했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는 거에 대한 근거나 설명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일단 철거하고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데에는 윗선의 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윗선의 의중 때문에 국방부가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아직까지 추측의 영역이니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흉상 이전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여권 내에서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디에 그 의사로 이것이 옮겨지느냐 이렇게 따지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말씀하셨고. 근데 예.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물론 뭐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일단 반공, 멸공 이런 기치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사실 광복절 축사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공식적인 연설에서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연찬회에 가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이게 이념적으로 좀 격앙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 사실상 대통령이 나서서 이념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부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앞서 저희가 이제 주제어로 뽑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말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어제 민주평통 관련 행사에서도 한 발언이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왜 그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뉴라이트 의식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원래 늦깎이 뭐가 되면은 네. 더 열정적이에요. 자, 이건 이제 김재섭 위원께 드릴게요. 대통령의 이념 강조에는 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우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좀? 근데 원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념을 가지고 다투는 영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제 이념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게 저는 조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정부와 여당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정책의 지향점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 이념 자체가 먼저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약간 순서를 건너뛴 느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건너뛴 느낌이 들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저 이념이 굉장히 바로 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 예.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관철될지를 우리 정부와 여당이 잘 설명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라는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분석은 어때요? 저도 뭐 일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일단 이런 걸 이제 좀 늦바람 났다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한동안 카르텔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니 이제는 약간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을 갑자기 국민들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대통령이 나서서 좀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 가는 사람들 아무리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간첩과의 전쟁을 하고 있느냐 또는 반공을 계속해서 외쳐야 될 만큼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2023년이고 사실상 뭐 이념 전쟁, 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 80년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념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모습이다. 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일단 일종의 정치 선동이 아닌가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요. 예. 결국에는 컨텐츠의 부재가 만들어낸 철진한 이념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했던 이념인 공정과 상식에 크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걸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점인 그게 뭐 지향점인지 아니면 과정인지 뭐 철학적 논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차원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념 얘기가 좀 갑자기 막
이제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서 홍범도 장군 얘기를 또 하고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죠.